오늘은 어제까지 그저께는요. 어제까지 연휴도 끝나지만 한글 축제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봉주 세종 한글 축제 그리고 국제 비엔날레 성과를 계기로 해서 우리시가 한글 문화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이나 또 축제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 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540도 한글날이자 한글 문화 도시 세종의 원년을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고 보입니다. 특히 한글과 연계된 축제 행사를 개최했고 그러면서 정체성을 좀 바꾸게 된다. 한글 문화 중심 도시를 넘어서서 글로벌 문화 도시로 이끌 만한 여러 가지 전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부터 매년 한글날을 전후로 해서 세종 축제라는 걸 개최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세종 한글 축제로 변경해서 축제의 정체성을 좀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을 주제로 해서 국제 프레 비엔날레를 개최했고요. 또 2027년도에 제1회 올해는 프레 비엔날레였고 제1회 비엔날레를 위한 방향성도 정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의 노력을 한 결과 세종 한글 축제 역사상 역대 최다 인원이 방문을 했고요. 특히 한글 비엔날레는 5만 명 우리가 좀 예상을 했는데 5만 3천 명 관련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 축제 기간 중에는 외신 기자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고 그들을 통해서 한글 문화 도시 세종을 대내외에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세종 한글 축제 프레 비엔날레에서 얻은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한글 문화 중심 도시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발표될 것입니다만 내년에는 세종 한글 미술관 건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연계한 상설 전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글 문화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이번에 한글 문화 공동체 협약을 맺어서 공동체 출범을 삼았습니다. 출범을 기회로 해서 다양한 한글 문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세종 축제의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일간에 31만 명이 방문한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오히려 3억 9천만의 예산을 줄여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성과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훨씬 더 크게 거두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어낸 것은 모든 걸 다 예산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우리 시 직원들이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몸으로 때워야지 어떻게 있겠습니까? 각별히 더 노력을 한 결과 이런 풍성한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첫날 14만 2천 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고요. 3일간에 걸쳐서 31만 명이 방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 첫날은 우리가 세종 런대회를 열었죠. 1만 명 이거는 유료 입장 회비를 받았습니다. 1만 명이 참가를 했는데 사실 1만 명은 저희들이 좀 리미트를 좀 줬어요. 한계를 좀 두었습니다. 한글론을 필두로 해서 3일간 축제를 했는데 이번 주제는 세종 한글을 품다라는 주제였다는 걸 알고 계시려고 합니다. 세계 태권도는 시범 공연 그리고 드론 쇼를 개막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한글학회 또 세종대학 기념 사업회등 한글 관련 대표를 하는 단체들이 모두 개막식에 참석해서 한글 문화 도시 위상 또 축제의 정체성을 붙이는 데 힘을 주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지난 5월 우리시가 유치한 국립 심포니 콘서트 오케스트라 수준 높은 공연 그리고 불꽃놀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그 세종 한글 축제로 명칭을 변경한 뒤에 처음 열린 축제인 만큼 프로그램 구성에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시민 기획 공모 등 엄선한 프로그램으로 즐길 거리가 더 풍성해졌고 작년에 68개였지만 올해는 87개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중앙공원에서 열린 제2회 한글 상품 박람회에서는 다 보셨겠습니다만 타일러 한글 과자가 3시간 만에 완판되는 등의 인기를 끌었고 있고 KBS와 협업 노력 끝에 성사된 전국노래자랑 한글문화 도시편은 예심에만 3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셨고 그날 촬영일에는 한 1만 명이 참여해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글 축제에서는 시민들에게 풍성하고 뜻깊은 축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라고 시간을 쓰는데요. 그와 함께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조언해 주신 언론인 그리고 자원봉사로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여러 시민 단체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한글 축제를 개최한 뒤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세종 한글 축제 원념을 기념해서 한글이라는 강력한 문화의 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개막식 날 저는 40만 세종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한글을 널리 그리고 바르게 쓸 것을 다짐하는 우리말 글 사용을 선언을 한바도 있습니다. 1만 명이 다니는 한글론 퀴즈를 푸는 한금정을 울려라 한글먼주 플래시몹 노래 경연대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한글을 주제로 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풍성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잘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방문객이 많이 찾아주시면 찾아주시는 건 감사한데 아무래도 화장실이라든가 또 내바퀴 식당 푸드트럭이라고 합니다만 내바퀴 식당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고요. 또 주차 공간이 여전히 문제없어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해서 방문객이 이동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문제점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또 살리고요.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좀 보강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글 국제 프레비엔날의 성과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국제 프레비엔날에는 42일간 5만 3천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했습니다. 당초 목표가 3만 명이었는데 훨씬 초과 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질이나 또는 관람객들의 높이에 부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국립한글박물관과의 오늘의 한글, 세종의 한글, 또 BRT 미술관에서는 갤러리 가는 날 전시 관람객들을 다 합한다면 6만 4천여 명이 한글 관련 예술품 발명자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글 문화예술의 대중성을 확인할 수도 있고 우리 시의 문화적 위성을 보여주는 위상을 보여주는 아주 뜻깊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많은 시민들을 뵙고 또 전문가를 봤습니다만 우리 한류 문화와 부흥에서 이런 한글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통해서 예술 작품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욕구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전시 구성이나 그리고 실시간 제작 중에 미디어 예술 이런 것들도 다채롭게 마련했고 또 이런 것들에 공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는 2027년 제1회 한글 비엔날레 방향성을 정립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조치원의 재생시설을 활용한 전시가 공을 얻었지만
전시관의 형식을 갖추기에는 규모와 형태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니스 비엔날레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등들은 모두 지속 가능한 전시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한글 비엔날레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한글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한글 미술관을 건립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걸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 한글 미술관은 비엔날레 이후에 기증받은 작가들의 작품과 또 주변 녹지 공간을 활용한 설치미술 작품 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국내외 미술관 사례를 참고하고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거쳐서 내년 10월 개관 기념 전시를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내년 한글 축제 때 개관 기념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7년에는 제1회 비엔날레를 열면서 한글 미술관과 연계해서 전시 기능을 보강하고 시민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내외 전시회수 전문가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엔날레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 문화 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한글 문화 사업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번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시경 선생의 가치를 한글 학교와 2년 연속 한글 강연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와 세종대왕 나신날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 2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글 관련 공동체가 모여서 10월 10일 한글문화 공동체 협약식을 내줌으로써 이 공동체 출범이라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한글문화 공동체는 앞으로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준명 작가가 가제입니다마는 세종의 나라라는 소설을 집필하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성을 시키겠다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한 작가의 소설을 낸다는 게 의미가 있다를 뛰어넘어서 바로 그 작가를 둘러싸고 드라마를 만들 계획을 채우는 드라마 제작회사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출판 서점인 교보문 그리고 한글 학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세계화시키는데 기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영자신문, 코리아 헤럴드에 헤럴드 미디어 그룹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 김중원 작가의 작품을 국내외로 또 드라마 시켜서 한류 문화의 한 축으로 문학적인 한 축을 삼겠다라는 부분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한글 문화 도시로 본처부터 지정을 받고 그리고 한글 문화 도시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 도로나 교장이나 순수한 우리 이름을 하고 또 이제는 단순 명칭이 아니라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서 문화 도시로 하는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것이 우주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우리 기성 세대뿐만 아니라 한글 대왕 선발 대회가 2년 전에 세종 어린이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지난해 또 전국대회로 확산되었고요. 올해 개관한 한글 상점은 나태주 시인이나 또는 방송인 타일러 등들의 명사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서울까지 진출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K-POP 때문에 BTS가 한글 한류 문화가 갖고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확인시켜준 것이었다면 우리 시의 한글 문화도시 비전이 도시 경쟁력을 뛰어넘어서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주차 문제를 야기시키는 건 사실 뛰어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축제장이나 어느 행사장이나 그 행사를 위해서 주차장을 그 행사만을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도 선진국에서도 어느 축제 기간이라든 큰 행사가 있을 때 주차만이 야기되는 건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두 가지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이런 축제나 행사로 인해서
주차장 협소해서 교통 체증이 심해진다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좀 깨달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동시에 대중교통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편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셔틀버스를 만든다든가 버스 노선을 만든다든가 물론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버스보다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문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본인의 자가용에 의존하는 그 의존도를 좀 낮춰서 대중교통이나 뭐 자전거라든가 뭐 가능한 분들 계시다면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으로 유도하고 또 대중교통의 편의를 좀 증강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을 참여시키는 게 어린이들을 유도할 것인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한우대항 그 세종 한우대항이라는 우리 고유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그 도시 상징 광장에서 3일 동안 했는데 또 시민들이 엄청나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확산하자, 좀 확대시켜서 이런 세종시가 하나하나 우리 브랜드를 좀 갖자. 이제 고기도 한우 고기도 브랜드를 좀 갖고 술도 세종 소주다. 또 이 명칭으로 이번에 세종 막걸리, 세종 찹쌀 탁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보여주는데 이제는 우리가 점점 세종시가 수도로서 또 도시가 연륜을 더해가면서 세종의 고유 브랜드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좀 자부심을 갖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